지난 주말 텍사스 구단인 휴스턴 다이나모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 시즌 시작하고 4연승 행진을 달린 LAFC가 손흥민 선수의 LAFC가 이번에는 또 다른 텍사스 팀인 댈러스를 상대로 홈에서 MLS 3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엔 LAFC와 댈러스의 MLS 3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프리뷰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2명의 퇴장을 이끌어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대 감독이었던 휴스턴의 벤 올슨 감독이 이제 손흥민 선수 레드카드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불만을 토로를 했었습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다른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벤 올슨 감독이 레드카드에 대해 내가 할 말은 잘못된 판정이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퇴장이 경기 흐름을 바꿔놓았다. 심판이 옐로카드를 꺼내려다가 레드카드라고 판단했는데 내가 여러 번 돌려봤지만 여전히 잘못된 판정이다.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판정을 내렸고 그 판정 하나로 경기 전체가 바뀌었다. 솔직히 말해보자. 심판들은 파울을 당한 선수가 누구인지 알지 않냐? 내 생각엔 손흥민의 이름값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손흥민이 워낙 스타 플레이어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한테 거친 태클이 들어왔어? 너 퇴장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런 판정에 있어서 특정 선수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은 한 발 물러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역사 초기부터 항상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은 특혜를 받아왔다. 나도 한때는 꽤 잘하는 선수였고 이득이 되는 판정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다. 자랑이 아니죠. 근데 어쨌건 간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 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정말 답답한 일이다. 그가 옐로카드를 받는 게 아마 옳은 선택일 테지만 심판은 선수를 내려다본 다음 레드카드를 꺼낸다라고 한 건데,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파울을 당했던 두 장면은 명백한 퇴장이었고 퇴장이 맞는 판정이었고 이거를 MLS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따로 영상을 올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라운드의 판정들을 이제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심인지 정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손흥민 선수 이 파울 당한 장면에 대해서 시리어스 파울 플레이, 아킬레스 쪽을 밟았기 때문에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태클이어서 이거는 퇴장이 맞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앤드류라는 이제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휴스턴 감독 저격한 거예요. 휴스턴 감독의 기자회견을 저격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선수가 파울을 당하더라도 퇴장이 맞다. 손흥민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MLS 공식에서 명백하게 이거는 퇴장 장면이 맞다. 이렇게 인증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도 명백한 득점 장면을 끄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퇴장이 맞다라고 한 거죠. 이걸 이제 독소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denial of an obvious goal scoring opportunity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독소 조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퇴장이 맞다. 두 개 다 그러니까 퇴장이 맞다. 정심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파울 장면에서는 이 퇴장 준 거에 대해서 well done, 그 레프리 이름 부르더라고요. well done 누구 딱 이렇게 잘했어 심판, 이렇게 내리기 힘든 판정인데 정말 잘 내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LAFC에서도 프리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LAFC 댈러스 상대로 이번 시즌 MLS 정규 시즌 첫 홈 개막전. 왜냐면은 그러니까 콜리세움에서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인터 마이애미랑. 그거는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없었잖아요. 그리고 레알 에스파냐와의 홈경기는 그냥 공식 대회 첫 홈경기인 거지 MLS 정규 시즌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에모 스타디움에서 첫 경기를 가지게 된다. MLS 정규 리그. 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LAFC가 지난 경기 이기면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이제 시즌 시작 기준 4연승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5연승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원래 기존 기록은 2023년 기록했던 개막 3연승이었던 거였는데 그걸 깬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또 이날 경기에 승리할 경우 LAFC는 MLS 정규 시즌 개막 3연승이라는 새로운 구단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는 아직 달성한 적이 없는 기록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FC의 무패까지는 MLS 시즌 초반 이제 개막 기준으로 해가지고 8경기 무패, 7경기 무패, 그리고 5경기 무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2승에서 그쳤던 거였죠. 2승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MLS 3연승도 시즌 개막 기준은 이번에 만약에 하면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거기다가 이번 시즌 MLS에서 LAFC는 아직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마이애미 상대로는 3대0 완승 거뒀고요. 그 휴스턴 다이나모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경기 5골. 그리고 이 5골은 모두 서로 다른 선수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LAFC는 서부 컨퍼런스 리그에서 2경기 모두 승리해서 승점 6점을 확보한 4팀 중 하나. 바로 이제 그 샌디에고, LAFC, 산호세 그리고 밴쿠버죠. 반면에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는 홈 경기만 2경기를 가졌는데 1승 1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 컨퍼런스 리그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토론토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고 지난주에는 내슈빌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양팀 로스터 현황 같은 경우는 LAFC는 손흥민이 현재 도움 3개로 리그 공동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부안가는 골은 1골인데 어쨌건 슈팅 12개로 메시와 함께 슈팅 최다 공동 1위입니다. LAFC와 댈러스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각각 17명의 선수를 MLS에서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LAFC는 2번의 MLS 경기에서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기용을 했고 아마 이번 경기도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댈러스도 2경기에서 변화가 많진 않았어요. 딱 한 자리만 선발을 바꿨었는데 바로 이제 미드필더 자리에 델가도가 이제 라미로 베네티 대신 지난 2라운드 때 선발로 나온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댈러스의 전력 분석 해가지고 댈러스는 보통 3-5-2 또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볼 점유보다는 수비 후 빠른 전환은 공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번 시즌은 기본적으로 3-5-2로 나오고 있습니다. 2경기 다 3-5-2로 나왔고 여기에는 유한손 영입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이제 그 스웨덴 리그 미엘비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원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예요. 거의 윙처럼 움직이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3백이 메인 포메이션으로 이번 시즌은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그 지난 시즌 때문에 4-4-2 얘기를 꺼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막전 토론토전에서는 점유율 46.7%를 기록했지만 유효 슈팅 3개를 모두 골로 연결하면서 그러면서 3대2 승리를 거뒀다. 사실 그 중심에는 페타르 무사가 있죠. 이 선수가 득점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기대 득점은 토론토가 1.6골이었고 댈러스가 1.5골이었는데 3골을 넣은 거죠. 지난주 내슈빌전에서도 점유율은 46.1%에 그쳤고 그러니까 그 댈러스는 점유하는 팀이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도 드러나죠. 유효 슈팅은 2개가 전부였다. 기대 득점은 0.9골로 내슈빌의 0.6골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지정선수인 페타르 무사는 지난 시즌 18골을 기록하며 MLS 득점 순위 공동 5위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댈러스 이전에도 나름 좋은 팀들에서 뛰었죠. 그러니까 슬라비아 프라하에서도 뛰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에서도 뛰었다가 보아비스타에서 뛰었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에서도 한 시즌 반을 뛴 거예요. 한 시즌 반을 뛰다가 그러니까 사실 2022-23 시즌도 7골 3도움이면은 나빴던 건 아니었고 그것도 출전 시간이 짧았잖아요. 643분 뛰고 7골 3도움이니까
분당 득점이 상당히 좋았고 2023-24 시즌은 전반기만 뛰고 5골 2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MLS로 진출한 거죠. 그래서 16골, 18골. 이 페타르 무사의 득점력을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7승 3무 4패로 LAFC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LAFC가 홈에서는 6승 1무 무패예요. 댈러스가 LA 원정만 오면은 작아져요. 서로 홈에서 강한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동거리도 있을 거예요. 댈러스에서 LA까지가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까 LA가 지난번에 휴스턴 다이나모 때 2019년 원정 승리 이후 처음으로 승리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댈러스, 휴스턴 이런 중부 지역 팀들은 따로 떼야 돼요. 이게 지금 동부의 팀들이 좀 많다 보니까 동부 팀들 이렇게 있고 중부 서부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원정 갈 때 좀 불이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승리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올린 게 LAFC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비수 타파리, 세구라, 포르테우스가 페타르 무사를 효과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장신 스트라이커 무사는 박스 안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다. 오른쪽 풀백 팔렌시아가 공격 가담을 계속할 경우 무사를 막는 역할은 골키퍼 요리스 앞의 중앙 수비 3명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 LAFC는 포백을 현재 쓰고 있지만은 세구라가 전진을 최대한 자제하고 팔렌시아는 거의 윙처럼 올라가면서 공격 시에는 3백 구동을 하고 있긴 하죠. 수비할 때 포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댈러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키퍼 클로디의 선방이 중요하다. 24세 홈그로운 골키퍼인 그는 2024년 MLS 넥스트 프로 2군 리그인 거죠. MLS 2군 리그 올해의 골키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MLS 루키 시즌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기존 주전 골키퍼였던 마르텐 파에스의 입지를 악화시켰다. 그는 2025년 모든 대회를 통틀어 12경기에 출전했고 2차례 MLS 2주의 팀에도 선정된 바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댈러스 전담 기자가 LAFC와 손흥민의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올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댈러스 기자가 보는 LAFC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LAFC 전력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손흥민 중심 4-3-3 공격 전개. 댈러스는 LAFC 원정에 도전한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그래서 뭐 도스산토스 감독은 이제 체른돌로 체제에서 수년간 수석 코치를 맡았던 인물로 이제 그 전술의 연속성을 유지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개막전부터 MLS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예상 라인업과 전술 스타일에 대해 손흥민과 부안과 같은 공격 자원을 보유한 LAFC는 공격 전개가 비교적 명확하다. 도스산토스 감독은 전방 삼각 편대를 중심으로 한 4-3-3 포메이션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예상 라인업 올렸는데 여기는 오른쪽 풀백을 홀링세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팔렌시아가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격 성향 해가지고 손흥민과 부안가가 공격의 중심이지만 미드필더 유스타키오의 역할도 중요하다. 포르투에서 임대된 그는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LAFC는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빠른 역습도 적극 활용하는 팀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비 구조, 공간 수비 능력은 뛰어난 편이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약점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선수로는 손흥민을 뽑았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 경기의 핵심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다. 부안가 역시 중요한 공격 자원이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이적한 이후 지난 시즌 12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경기당 평균 1골에 가까운 득점력을 보였다. 특히 댈러스 상대로 인상적인 프리킥골을 기록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그 그래프, 세부 그래프들을 이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 뭐 기대 도움도 최상이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최상이고,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최상이고, 볼 터치도 최상이고, 이게 공격수들이랑 비교거든요. 그리고 공중볼 경합 승률이 100%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예. 근데 이제 슈팅은 조금 더 올라가야죠, 이제 앞으로. 그리고 골로 연결되는 리시빙도 조금 더 올라갈 필요성은 있고요.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예, 득점에 욕심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손민 선수가 뭐 인터럽트, 그 골에 대한 인터럽트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비에서의 그 기대, 그쪽에서 이제 저걸 저지하는 관련된 지표인 건데, 손민 선수가 확실히 LAFC에서 아예 수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골키퍼한테 채널링 걸거나 이런 압박은 해주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완전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수비하지는 않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LAFC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공격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단 상황 해가지고 부상 결장으로 델라발레. 근데 델라발레는 뭐 그렇게 중요한 선수는 아니고요. 에보비세, 그리고 이고르 제수, 에런롱. 사실 이쪽이 중요하죠. 뒤에 세 명이. 샤펠버그까지가 이제 부상 중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 기록. 댈러스 상대 홈 성적. LAFC는 정규리그 기준 홈에서 댈러스 상대로 6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득실차는 13득점 3실점. 거의 압도한 거죠. 그러면서 LAFC는 개막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MLS에서 몇 안 되는 무패팀 중 하나다. 지난주 휴스턴을 꺾으며 승점 6점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 쭉쭉쭉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댈러스 기자다 보니까 댈러스가 승리하기 위한 3가지 과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LAFC가 댈러스 상대로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의 공격 차단. LAFC는 넓은 공간에서 매우 위협적인 팀이다. LAFC가 아무래도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발빠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지난주 휴스턴은 수적 열세 상황에서 LAFC의 공격에 크게 고전했다. LAFC는 중원을 장악하며 기회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한 거고요. 세트피스 활용 극대화. 손흥민과 부안가는 세트피스 공격에서도 위협적이지만은 LAFC의 세트피스 수비는 최근 몇 시즌 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과거 댈러스에서 뛰었던 센터백 타파리의 합류로 일부 개선됐지만은 댈러스는 호아킨 발리엔테 등을 활용해 공격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세트피스를 얻어내야 된다. 즉 LAFC는 세트피스를 잘 막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회 포착. 원정 경기인 만큼 LAFC가 경기 대부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댈러스가 지난주 내슈빌전처럼 수비 조직력을 유지한다면 승부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 동시에 역습 상황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바로 이제 그 댈러스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댈러스전에 이제 MLS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원정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첫 2경기는 이때는 페널티킥 얻어낸 거고요. 근데 이거 트랜스퍼 마켓에서는 페널티킥 얻어낸 것도 도움을 치다 보니까 건데, 교체 투입돼가지고 페널티킥 얻어냈었고, 그 다음 경기 도움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골을 기록했던 거였거든요. 지금도 2경기 골이 없긴 하지만은 댈러스전이 바로 이 득점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골, 프리킥 골이었죠. 이게 정말 환상적인 궤적으로 골키퍼가 손을 닿지 않은 구석으로, 밴쿠버와의 그 MLS 플레이오프 때의 프리킥 골과 상당히 유사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MLS 올해의 골에 선정이 됐었죠. 무려 43.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팬투표로 이게 1위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골에 대해서 타파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 여기 골 들어갈 때 타파리가 바로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이거 타파리거든요. 이 골은 르브르 박물관에 걸어야 한다. 정말 마법처럼 볼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LAFC가
원래 첫 4경기가 죽음의 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스산토스 감독도 얘기했다시피 12일 동안 4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3일 간격으로 4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 휴식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휴스턴 원정을 가긴 했지만은 오랜만에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하고 처음으로 일주일간 쉬었는데 이러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죽음의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 이제 그 8일 12시 30분에 댈러스랑 홈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11일에 알라우레렌세와 이제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16강 1차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15일에 세인트루이스 정상빈 선수의 세인트루이스랑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홈 3연전이라는 거죠. 홈 3연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은 특히 북중미 챔피언스컵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 조금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 3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또 3일 뒤에 알라우레렌세 원정 경기가 있고요. 이거는 그러면 코스타리카로 원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2일에 오스틴도 텍사스거든요. 텍사스 원정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LAFC 입장에서는 이때가 조금은 빡빡한 일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홈 3연전 때 그래도 최대한 승점을, 특히 댈러스전 일주일 쉬었으니까 여기서 승점 획득하고 알라우레렌세전에서 비교적 완승을 거두는 게 좋죠. 그래야지 알라우레렌세 원정에서 조금은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건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 LAFC가 5연승에 처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기면은 구단 역사상 첫 MLS 시즌 개막 기준 3연승을 달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MLS 데뷔골을 댈러스 상대로 기록을 했잖아요. 이 경기에서도 이번 시즌 MLS 1호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쭉쭉쭉쭉 득점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